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예. 저희 이제 이 미래 도시 전략국은 뭐 이 네 개 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래 전략과하고 미래 첨단 산업과하고 스마트 도시과, 도시 철도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이 부서에다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지금 하반기 처음 업무 보고를 좀 받는 건데 올해야 이제 거의 마지막 돼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좀 이상 남았는데 이제 4분기에 이제 받다 보니까 그리고 더구나 또 하반기 시작 전에 받다 보니까 이 업무 파악을 위해서 이제 업무 보고도 좀 받고 현재 진행 중인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이 책자가 나름대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계속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관련 과에서 계속 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 업무의 숙지나 지금 현재 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 이제 위원님들은 처음 위원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책자가 처음에 계속 이 폼대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나요? 전 때부터 해서 계속 이게 좀 바뀌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죠. 내용만 조금 살짝 네, 살짝 그, 바뀌고. 그 포맷은 좀 비슷하게 계속 갔었고요. 다만 이제 꼭지 그 제목은 계속 이제 바뀌어 가면서 또 진행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있는 소관부서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쭉 본 중에서 산업진흥원 쪽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부서가 뭐 어떻게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자 같은 경우는 잘 정리를 잘 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앞에 이제 이 대부분이 이 목차 놓고 뭐 나머지 이 관련된 거 정원 기구 정원 놓고 뭐 비전이나 이런 거 놓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각 과마다 이 내용 사업 진행 내역 같은 거를 좀 일부 넣었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직 파악이나 여러 가지 이 각 직원들의 업무 분장이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일단 처음 접해보는 위원님들은 이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진흥원을 보면 각 그 담당자들이 담당 업무의 분장을 우리 홈페이지에 있듯이 쫙 이렇게 이력을 앞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알고 들어가는 게 좀 낫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업무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거를 위주로 해서 주요 업무만 갖고 여기다 실어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관리 카드 위주로 해서 거의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예, 관리 카드만 봐서는 뭐 저희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첨부해서 부수적인 거 도면이나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좀 내실 있게 주시면 좀 책자에 담아주면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파악하기도 편하고 질의하는 것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업무 보고니까 저희가 뭐 이걸 갖고 행정감사를 하거나 이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뭐 꼭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뭐 몇 가지는 할 수 있지만 뭐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해 가지고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제 이 앞서서 이제 최재형 위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각 과별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뭐 중복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저도 이제 과별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평택 고덕 국제학교 설립에 관련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뭐 저희들도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고덕 국제화 지구 이 토지 이용 계획원에 LH가 담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별로 국제학교 부지를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시간 좀 이거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 들어가는 돈이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뭐 부지비 포함해서 뭐 운영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뭐 많을 텐데 네, 이제 운영비나 설립 준비비는 제외하고 네, 토지 건물만 놓고 봤을 때 2천억 정도 소요됩니다. 2천억 들어가네. 네. 뭐 토지비는 아직까지 뭐 아직 정확하게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건축비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뭐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저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국제학교가 뭐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인천 송도인가 뭐 이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지금 이제 제주도에 4개 학교가 있고요. 대구에 이제 조그만 소규모의 이제 대국제학교가 있고, 저 인천 송도에 최디익하고 또 인간학원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국제학교가 이게 우리 이제 고덕 국제화지구에 설립이 되면 우리 평택시가 우리 장점으로 되는 부분이 어떤 분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과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평택지원법의 취지대로 국제화 계획지구는 어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 촉진을 통해서 지역을 좀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LG도 입지해 있고, 그 경기도의 외투 단지 8개 중에 5개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외투 기업들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이 되면서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제 국제학교처럼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이 국제학교를 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뭐 찬성하실 분도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걸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이제 우리가 진행하다가 어떻게 됐든 다시 13개인가요? 14개라고 지금 현재까지 네. 14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원하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상황의 고덕국제지구에 좀 이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번은 어떻게 됐든 결렬되고 뭐 계속해서 뭐 본의 아니게 폴리테크닉 스쿨인가 여기가 이제 뭐 미국에서 이사해서 부결 나서 뭐 어쩔 수 없이 안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제 만들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제일 뭐 이 고덕 주민분들이나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많은 민원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지역구기도 하고.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체계적으로 올해 안에 선정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사실 학교 유치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아에 진출한 학교들은 그 회사가 이름을 빌려다가 설립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교가 직접 그런 모든 책임을 지고 분교를 설립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 유치가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14개가 신청이 됐고, 저희도 그냥 평가해서 선정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각각의 학교를 유치한다라는 그 자세로 저희가 적극 학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뭐 관련 부서에서 그건 당연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뭐 선정을 하고 그건 뭐 절차상으로 하면 되고, 또 이제 재원 마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든 저희 시비가 100% 다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부담감도 가질 수 있고, LH하고 아직 토지 대금에 대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 관련돼서 최소한 뭐 재원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나름대로 너무 많은 거를 이 재원이 들어가면 또 반대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저희가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서 홍보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여러 가지로 좀 진행하는 데서 잘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아까 저기 최재형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 공공산업 조리원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 저희가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 관련돼서 얘기는 했는데, 이제 저도 누누이 이거 몇 번을 갖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계속 이 예산이 소비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어떻게든 신중하게 했을 거라고 믿지만, 아까도 뭐 공간 효율적 설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산모실을 더 뭐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도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 매입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는 또 다른 또 더 요구가 만약에 분명히 수요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랬다고 다른 데를 또 저기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잘 현황 파악을 하시고 수요자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했을 거라고 믿고 그 진행하는 데서도 나름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호 관광단지 11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저도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아마 저기는 저기를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큰 틀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찬성인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만들면서 주변에 이제 어떻게 됐든 도시공사가 이 저희 요 관련돼서 관광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 중이고 있고 이제 어떻게 됐든 분양률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게 나중에 이제 생각했을 때 거기 관련돼서 인프라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전에부터 계속 평택이라고 하면은 거기가 상당히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발 자체가 지금까지 지지부분해서 사람 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좀 못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인공 해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면적은 그렇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아까 뭐 17,000제곱미터니까 뭐 평수 대략 따지면은 뭐 5,000평 정도. 예. 네. 뭐 그렇게 뭐 큰 평수 수는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뭐 혹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평택호에 그 시민들이 접근하는 걸 보면 봄, 가을에 이제 가장 많으시고요.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거의 안 오세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이제 거의 안 오고. 그래서 인공해변이 설치가 된다면 이제 여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겨울에는 또 그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속에 그 건식 사우나를 또 이제 저희가 넣고 그다음에 카페라든가 F&B 그런 식당도 넣어서 좀 할 수는 있는데 겨울철에 그 방문객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그 좀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콘텐츠 개발을 해서 뭐 시설을 만들어서 이 활용도가 없으면 그게 뭐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잘 활용도 있게 이 계절에 불구하고 그 이용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게 올 수 있게를 그걸 고민을 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고 그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좀 하는 그 대상지 뒤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조트 저긴가요? 그 용도가. 호텔이 들어오는 용지로 네.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부지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전에 이렇게 보고받을 때 이게 보면은 이 혹시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몰리거나 그랬을 경우에 주차장 관련돼서는 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지금 계시나요? 주차장은 이 사업을 통해서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 관광단지 내에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그 수요에 맞게 주차장이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쪽에 접근하는 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보면은 좀 주차면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홍보가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온다 그러면은 인근에서도 올 거예요. 아마 당진에서도 오고 이 최초니까 인공 해변을 만들어서 최초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잘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뭐 많은 분들이 올 텐데 평택이든 인근에 있는 뭐 지자체 시든 근데 이 주차가 면 갖고는 충분히 확보가 안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만약에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신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많이 몰린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 네, 이제 그 부분은 요 사업뿐만 아니라 관광단지 전체적으로 교통 수요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공사에서 그 실시계획 변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오늘 이제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실 때 전체적인 뭐 여기 위원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그거에 가서 관련돼서 잘 반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다시 또 바꾸기도 힘들고 네, 맞습니다. 수립 단계에서 잘 좀 반영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1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가 저희 평택시 권역에 여러 군데 있고 지금 이제 조성 중인 경우도 있고 계획 중인 거 있는데 조성 중인 거 보니까 진이 3하고 서탄 뭐 브레인시티 첨단 복합 1단계 첨단 복합 2단계하고 서탄 제2하고 진이 테크노밸리 자동차 클러스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저는 이제 첨단 복합 요 단지 조성이 지금 이제 고덕면 일대죠 거기 1단계가 방충리하고 지제동 거기하고 예, 방충리 예, 지제동이고요. 예, 그다음에 2단계가 이제 고덕면 2단계는 방충리 동고리 예, 맞습니다. 예, 1단계는 그 저희가 이제 이 가스회사 이제 에어포스트나 뭐 APK나 린데코리아 이제 요 관련돼서 PFV가 구성된 법인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실수의자 방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진행되는 예, 예. 것이죠. 그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7월부터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을 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준공 25년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지가 이제 기존의 기업들이 매입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예, 그 2단계 같은 경우는 뭐 거기가 농지가 뭐 대부분인 것 같고 뭐 주택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진행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2단계 쪽은 이제 지정계획 승인하고 물량은 받은 상태이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발계획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지정은 언제 된 건가요? 이거? 잠시만요. 3월인가요? 4월인가? 아니 뭐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일단 지정돼서 개발 계획 준비 중이고 이것도 어떻게 됐든 잘 그 주민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에 관련된 민원도 잘 청취해가면서 진행하는데 이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서포트 해주고 여기도 민간 쪽에서 예, 진행이 민간에서 되는 거죠? 소부장 예. 기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지정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도 끝났고요. 예, 저희 환경에 관련된 이제 공고까지 완료된 상황이고 지금 승인 신청을 이제 워낙 이번 달 중으로 이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동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제대로 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첨단 복합 1단계, 2단계 그 주변에는 또 나름대로 아까 이 컴팩트 시티가 137만 평이 또 올 12월인가요? 1월인가요? 그 지정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지정이 언제 되는 거죠? 혹시 12월이라 그랬나요? 아까 12월이 그러니까 아니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지정계획 승인이 난 상태에서 아니 컴팩트 시티. 컴팩트 시스템은 그 3월에 부분은 이제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올해 연내에 지정된다는 정도만 저희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월까지는 지금 모르고요. 제가 듣기로 뭐 지구 지정이 뭐 내년 1월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확인차 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 산업 단지와 그 다음에 이제 컴팩트 시티하고 아까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하고 앞에 이제 지제 세교지구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활발하게 그리고 이제 GTX AC 노선하고 또 수서 우리 저기 이 GTX 같은 경우는 이 저기가 있죠. 그 기지창 또 만드는 거 아까 철도 쪽이지만 이제 복합적으로 거기가 다 이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관계 협의를 정확하게 잘 하시지 않으면 이 또 문제성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요 산업 단지도 꼭 관련돼서 좀 진행하실 때 협의하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쪽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11차에 걸쳐서 이제 이 계속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이 변경이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브레인시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부서가 이 지금 첨단 산업 거기가 이 산업 단지를 또 조성하기 때문에 아마 미래 첨단 산업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이 사업 발주는 시행은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도시개발 쪽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인프라 같은 경우가 이 만들어질 때 좀 잘 안 만들어 협의가 안 돼서 안 만들어지고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도 많이 그쪽 부서에 가서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거를 좀 잘 그쪽 관련된 도시 개발 쪽이든 뭐 도로관리 쪽하고도 협의하면서 잘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 이 레미콘 거기 부지 같은 경우는 철거는 됐죠. 예, 철거됐습니다. 이거 예. 철거돼서 그 밑에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철거가 됐나요? 그 내부 그 토양 검사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토양 예. 검사 중이고요.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이 보면은 이 공정 진행률을 보면 1단계 뭐 76%고 2단계는 61%라 거기가 2단계 지역이죠. 아니 그쪽은 1단계 아, 지역입니다. 1단계인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빨리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감도 있고 이 완성이 돼서 뭐 우리가 저희 뭐 원하는 뭐 이 카이스트나 뭐 아주대학 병원이 잘 차질 없이 들어오게 되기를 좀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나 이런 걸 행정 그거를 잘 지원을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가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저기 재생사업 관련돼서 요거는 뭐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 추진이 25페이지입니다. 요 관련돼 가지고는 뭐 워낙 제일 중요한 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10월 7일 날 이제 공사가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 요 관련돼서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그 문제점에 저희들이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저희 스마트 도시과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아니면 그 지금 업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걸 계속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공자는 뭐 인본 건설이 55%하고 동일 토건이 45%, 뭐 감리자는 정림씨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나중에 추후에 이게 지금 저기에 안전 진단은 뭐 받고 여러 가지 뭐 거기에다가 의뢰는 해서 자문을 좀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추후에 뭐 그쪽에 현장 방문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게 보완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성은 없나요? 혹시 파악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들에서 그거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대한건축학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3개월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도출을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그게 이제 혹시나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는 이제 책임 소재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받았을 때 거기서는 그 의견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네. 추후에 만약에 그 문제가 되긴 하면 그 대한건축학회에서도 책임성이 있겠죠. 아, 그 책임 소재는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뭐 거의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월달에 문제가 발생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정확하게 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건축학회에서 뭐 얘기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뭐 믿고 어떻게 됐든 이 사업도 빨리 진행이 돼서 뭐 마무리가 돼서 그 주변에 여러 또 이 횡성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차질 없이 또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철도가 31페이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착공식이 아까 7월달에 저희가 착공식을 했죠. 네, 7월 12일 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앞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착공은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 앞에 이제 광장에 지금 가스관하고 애경에서 쓰는 가스관 그다음에 상하수도를 지금 이설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펜스를 쳐야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조경이 있습니다. 나무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저희가 펜스를 쳐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이제 그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동선을 저희가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택시하고 이런 데는 협의가 끝났는데 이제 양쪽으로 사이드로 저희가 이제 그 이용객들을 유도를 하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펜스를 가운데 광장을 칠 건데 그 가운데에 좀 보행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이 평택역 주변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막대한 금액 이 808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워낙 복잡한 교통난이 있는 또 부근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이제 애로점도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주변 상인들하고의 문제성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택시 승강장이든 아니면 이제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민들이 통로 또 역으로 또 가는 통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서 한 번에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또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기간에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잘 협의하고 상인들하고도 협의하고 이거 하는데 이제 애로점이 많을 걸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있는 이 담당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거를 진짜 잘 이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뭐 많은 뭐 보고를 받아선 뭐 내용이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 만들어 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뭐 GTX 광역 급행 철도 뭐 AC 노선이야 뭐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거고 저희 또 평택시에 당연히 이 저희가 추진을 해서 당연히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다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광역 대책에 반영을 시켜서 뭐 대광이든 이쪽에서 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뭐 시 재원이 안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 뭐 다시 거듭해서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복합 환승센터도 뭐 아까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관련돼서 연계해서 뭐 잘 진행되실 거라고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효부지 35페이지 저도 이거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워낙 이제 국가 철도가 막 다니다 보면 너무 그냥 방치돼 있는 이런 부지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활용도가 우리 지자체에 지나가고 있는 뭐 소유의 관리 소유야 뭐 국가 철도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전혀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활용사업 발굴 추진을 해서 적절하게 용역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를 하면은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든 아니 관련 또 그 용지를 좀 사용하고 싶은 그런 단체들이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런 걸 적절하게 빨리 끝내셔서 이거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이것도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망 요 구축 및 신규 교통수단 도입 요게 36 요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관심사일 수도 있어요. 워낙 평택시가 이 계속 개발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인구 유입이 워낙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난이 또 되게 심해요. 평택이 워낙 또 세계 권역이 95년부터 통합시가 됨으로써 이 이동 수단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뭐 남부에서 북부 오는데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버스로 그래서 이제 철도망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거 진행을 하고 이제 용역 중인가요 지금?
저희가 최종 보고에는 끝냈고요. 아, 끝났네. 아, 저번에 끝냈구나. 그리고 예. 저기 10월달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하고 대구 그 시승 한번 하러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뭐 대구나 뭐 일부 저희 전국의 일부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철도망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적절한 그런 거를 도입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좀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사업 이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GTX 아까도 얘기했던 AC 노선, 그다음 포승 뭐 평택선, 복선화 전철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아니 반영을 좀 저희에다 요청을 한 거죠. 네,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거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포승 평택선이나 지금 서해선이 전철이 아닙니다. 이제 일반 철도라 이용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복선화해서 전철화를 해야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해 그러니까 충청도 쪽에 서해 벨트 때문에 저희가 복선화는 꼭 해야 된다라고 신청을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꼭 저기 A씨는 어차피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할 거고요. 부평선도 저희가 복선화 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복선화가 돼 버리면은 어떻게 됐든 거기에 수요 인원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뭐 그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거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혹시? 일단은 철도는 기본적으로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철도. 아니 뭐 수익을 내는 뭐 저기는 아닌데 뭐- 어느 정도는 그 운영이 맞아야 이제 운영 횟수나 이런 것들을 늘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수요를 자꾸 창출하는 것도. 그래서 처음에는 운영 횟수가 상당히 적을 겁니다. 예, 운영비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뭐 증차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운영 수익을 어느 정도 맞춰야겠죠. 예. 어쨌든 뭐 수요 예측하고 또 서부 쪽에도 이 포승읍도 있지만 뭐 안중읍도 어떻게 됐든 도시 개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인구 유입이나 이런 걸 따라서 봤을 때는 뭐 복선화해서 전철화 하는 거는 뭐 저도 뭐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도 나름대로 잘 진행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업무 보고 청취 잘 받았고요. 예, 관련 뭐 이 저희 소관부서 이 미래 도시 전략국에서 역할을 나름대로 좀 관련 업무를 잘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무튼 그 16페이지 그 아주대학교 우리 최정 의원님도 뭐 다 질문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요즘 같은 이런 경기에 이게 잘 될까 하는 게 생기거든요. 우리 평택시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의료가 돼야 된다 해서 이거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 현재 그 아주대 그 추진 사항을 조금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네. 아주대학 병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컨소시엄 같이 온 네. 회사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TF 회의를 매주 하고 아니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거는. 예. 근데 그 컨소시엄 하는 분들이 열의를 띨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그래야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이제 개발자 분들이
원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사업자는 사업성을 좀 맞춰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렴을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이제 부시장 주재로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네. 또 부시장께서 경기도에 산단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또 같이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그 개발자가 원하는 부분을 좀 수렴을 해주려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네. 그거만 좀 경기도 그래야 산단 심의가 탄력을 받을 거 통과된다면은 아니에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추진할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위법한 거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도와야 이 사업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미뤄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좀 잘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8페이지 그 기대 효과 마지막 줄에 보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이 안정적인 세수와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응? 내가 어제 세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소기업이 내는 그 세금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투자를 해주는지 또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건 기업 경쟁력 강화 이쪽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그 수요에 대한 파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걸 딱 실효성이 있는 지원을 하려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업들도 마침 잘하고 있지만 뭐 힘든 기업들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뭐 해외 인증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새로 좀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그 40억이라는 예산에 투여되는 업체는 그 아닌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어떤 업체를 더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로 인해서 정말 혜택을 받고 클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촘촘히 네. 따져서 발굴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21페이지 강수영 스마트시티, 이게 내년 12월에 끝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참여 기간 협력을 11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네요. 저희들이 그 시시계획을 올해 6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계약을 조달청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게 이제 업체에서 조달청하고 계약하고 거기 지금 계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설계도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설계도 마무리됐습니다. 분명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고 참여 기간간에 협약 체결을 하고, 예. 그럼 지금 그린워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네. 이게 지금 5개 업체에서 네. 사업을 하지만 계약은 다 그 조달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지금 계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린워터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다 주실 수 있어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예.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과정, 예. 또 계약 관계, 예. 그다음에 설계 이런 거 좀 다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이해를 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것 때문에 계속 회의도 하고 음,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척이 정말 되고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설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1년 내내 해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진짜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저는 생기고 있거든요. 이거 1년 내 보고하셨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계약 체결을 11월 달에 한다 하니 이게 체결해서 바로 시행이 되겠냐 이거예요. 또뭐 겨울이 되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응? 그다음에 제품이나 시설 이런 거 다 검증 다 하셨어요? 그거 관계는 저희도 시도 검증이 되지만 국토부도 다 검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검증한 걸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안전 커뮤니티 광장 이 부분이 이제 보강하고 보수가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전화는 왔지만 이런 부분은 보강 보수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때 미리 보고라도 하고 이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과장님이라도 와서 보고하고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됐던 거 아니에요? 요게 그 보강 보수한다고 한 지가 정해진 게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와서 얘기하시고 우리 염려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더만. 그래서 내가 우리한테 보고 한마디 없이 벌써 시작을 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또 얘기가 재현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정말 엉뚱한 말을 우리 앞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을 서로 소통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기 9월 9 말까지 저희가 이제 보수 보강 그 공법하고 실시 설계를 마무리했고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기획위원회에 그 터닝 포인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마다 이제 보고를 충실하게 이제 드리지 못한 점은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은 다음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바쁘다 보면 또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특히 이 안전위 커뮤니티센터는 좀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런 소통을 원했는지도 모르니까 다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31페이지 평택역 그 복합 문화공간 이제 하실 건데 저번에 우리가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때 역전이 무릎까지 찼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설계도 반영을 해놨고요. 네.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100년 강우강도로 해서 그 저류조를 만들 겁니다. 그 안에 만들 거고 공사 기간 내에는 저희가 이제 텃밭기를 광장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이 그때 시기에 만나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물들은 그 텃밭기 한 그 공간에다 저희가 저장을 해놓고 그 안성초로 나가는 박스 있습니다. 그 거기에 저희가 이제 펌핑해서 내보내는 걸로 하기 때문에 뭐 평택역 근방에 있는 물은 다 평택역 광장 안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몇십 년 만인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어쩌다 이러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건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지식산업센터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우리 평택시에 이렇게 보면 고덕 쪽에도 많이 지금 건축이 돼 있어서 완공이 돼 있고 지금 보면 그 모곡공단 거기에도 지금 짓고 있는데 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브랜시티 그 아주대학 옆에도 지식산업센터를 진다고 했는데
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용어를 찾아보면 지식센터는 그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이렇게 불렸었어요.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식센터를 정의하나요? 여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네. 그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네. 신산업 위주로 이제 벤처기업이라든가 예. 큰 대형 굴뚝이 있는 제조형 공장이 아닌 예. 그런 제조 공장들 뭐 아니면은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개별 지식산업센터와 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가 좀 구분이 있고요. 당초에 이걸 너무 장려하다 보니까 대출도 조금 싸게 하고 분양성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실제로 들어올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아파트 분양처럼 투자자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분양성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실입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고 현재 지금 27개 정도가 있고요. 앞으로 또 39개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산업부에서도 아주 고민을 하고 있어서 산업부 국장 주재로 회의까지 하고 예. 계속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염려가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 쪽 그 에코센터 쪽에 많이 이제 건축을 해놨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분양은 다 됐다 손 치더라도 입주해 있는 것들이 없어서 전역 같은 데 보면 죽은 도시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게 뭐냐. 진짜. 근데 입주는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입주가 안 돼 있고 분양만 돼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자식으로 사놓고는 이렇게 입주를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나 이런 것도 좀 우리 그 미래 도시전략국에서는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짓고 하기만 하면 뭘 거예요. 우리 유령 도시 마냥 하나 움직이지 않는 이런 건물들이 우뚝우뚝 여기저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거 우리가 더 많이 건축이 될 예정이고 이런데 이런 거 이제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또 강하게 어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만 질 수 있어야지 투기성으로 이렇게 해서 죽은 도시를 만드는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우후죽순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최근에는 그 산업부가 이 부분 때문에 예. 기존에 있는 업종이 좀 제한이 많았던 부분이요.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사무실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이제 주변에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별로 예, 예.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희는 또 이제 산업부에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용 공간으로서 이 주차장을 본인이 입주하는 기업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해서도 좀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게 그 건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정을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LH도 고덕에 더 짓고 싶어서 이제 예. 요청 공문이 왔고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의 분양성이 너무 그러니까 입주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 반대 의견을 좀 검토 의견으로 해시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거를 허가를 내주실 때 이런 면을 좀 참고를 하셔서 더 신중하게 해서 건축 허가가 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생기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고 저희 14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있는데 이게 그 계획 중에 보면 맨 밑에 자동차 클러스터 포송업 일원 이게 있죠. 2019년도에 이걸 한다고 이제 추진을 했었어요. 저희 그 8대 때도 이게 이제 머물러 있다가 뭐 어떤 단지가 구성이 됐다가 또 취소되기도 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 시행자가 예. 중도금을 이제 내야 되는 부분을 안 내서 예. 그걸 파기가 됐고요. 계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이제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1차에서 이제 기각이 됐고 2차 소송이 들어올 가망성이 있지만 1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이제
그 제한 구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발 네. 사업이 그 제한 구역 지정이 임기 그러니까 한 번 더 3년을 하고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2년 연장까지는 주민 설명회까지를 마쳐야 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10월 초에 요 제한 구역 지정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 단지 예. 구성은 그 뭐라 그럴까? 그 단지 구성 변경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너무 오랫동안 제한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제를 시켜놓고 다시 평택도시공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다시 제한을 걸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있습니다. 한참 우리 그 2019년도 이후에는 뭐 우리 이제 쌍용자동차가 이제 옮겨야 될 어떤 단계에 돼 있어서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바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무 뭐 또 없이 그냥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의원회로 오고 보니까 이 클러스터의 문제가 지금 미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단지 구성이 확실하게 되고 우리 진짜 자동차 클러스터가 우리가 완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6페이지 우리 체계적인 도시 환경 정비에 보면 이게 이제 사업 교회에 보면 세교 1구역이 있고 평택 제 1구역이 있습니다. 평택 1구역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 도시 과장님과 함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여기 도시철도 우리 미래전략국 오기 전에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담당했을 때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그 집장촌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그 공영 주차장이 있고 그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가보면 이게 뭐 사업이 지금 조합 추진까지 다 승인이 됐고 2024년도 5월 달에 이게 다 추진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도 가보면 아직도 영업을 그 지점에서 하고 있고 주차장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계획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 추진 현황을 보면 네. 그 지금 제안을 거기서 이반 제안 정비계획 이반 제안을 21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공람을 22년도에 했고 정부계획 결정의 지정 고시가 23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5월 달에 5월 달에 끝난 겁니까? 5월 달에 확실하게? 승인을 해줬고요. 예.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예.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을 한 이에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결정이 나야지만이 우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주고 했는데 아직 이제 조합 설립 인가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한 어디가 사업체를 누구를 할 건지 추진위에서 사업을 할 건지 위원회가 그렇게 조합에서 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아직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자 시행자 그 지정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행자 지정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에 그 BT 승원 개발에서 이거를 추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업 시행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준비는 거기서 과정. 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정식적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줘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돼 있는 그 어떤 그 도시형 생활주택 주민들이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상충된 의견들이 많아서 이거가 가네야 못 가네 했는데 지금까지 온 거 보니까 이제는 이게 진행이 돼서 가시는 것 같아요. 가시는데 예, 그 어떤 그 원성 높은 30%라는 주민 반대 의견 주민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잘 해결하셨나 보네요. 저희들은 법적인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은 면적이나 이런 걸 이제 그 법적인 면적이 67% 이상 가면 거기에 따른 제한을 그렇죠. 받을 수가 예.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다소는 나머지 30% 정도의 그분들은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법적인 것만 따지잖아요.
그거를 해서 제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제안을 받았고요. 그러고 지금 진행은 잘 가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경제가 그렇게 어렵죠. 안 좋아서요. PF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PF만 일어나면 바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집장촌이 그냥 운영되는 업체가 그래도 뭐 꽤 있더라고요. 이제 있는데 이렇게 사업 시행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영업이라든가 이주권, 보상권은 다 해결이 됐나요? 그러면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는 사업 아니에요. 시행자 지정 받고 시시객 인가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감정 평가를 하던 아니면 보상을 주던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절차가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계시고 많이 또 알고 계셔서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도 빨리 진행이 돼서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치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불만이 있는 동의 안 했던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사력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평택 그 역 집창촌이라는 그런 그렇죠.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집, 예. 그거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사업 시행자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도 행정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데이터 박스 정확도 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도시재생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사업 구간이 서정동, 지산동, 신장동 일대인데 이게 북부 지역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 스마트 우리 저기 도시과에서도 하지만 이게 상하수도과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이중이 중복되는 반면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그 DB 정확도 개선 사업은 데이터 행정팀에서 예. 관리를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수도과나 수도과나 하수과 이쪽에서 안 한 거를 저희들이 데이터 시스템을 해서 우리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예. 그거를 활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별도입니다. 거기에서 계획되지 않은 곳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 데이터 행정 개념에서 예,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재생하고는 별개. 그러니까 여기 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구도심권에선 막 이렇게 수도관도 터지고 하수관도 터져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상하수도에서 하시는 사업이든 우리 스마트 도시과에서 하시는 사업이든 이런 게 빨리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통행이라든가 그 하수구나 수도관이 터지면 또 다 정전되고 수돗물도 이렇게 다 단수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쪽에서 하신다 하니 정확하게 하셔서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이 앞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그 미래 도시 전략국이 저희 처음 오늘 그 업무 보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셨던 의원님들은 뭐 이제 중복돼서 계속 알고 계시지만 또 다른 의원에서 오신 의원님들은 또 여러 가지 그 궁금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의원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미래전략 도시전략국은 다 올해 이 부서를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오늘 질의한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뭐 자료를 주시든 의견을 주시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